네, 반갑습니다. KCL의 권용철입니다. 방금 청 부장님께서 저희 연구원 사무명을 좀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입니다. 건설 시험연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팜플렛 나간 것도 이제 책자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냥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와서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순수 타이타늄을 이용해서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임플란트인데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임플란트는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정형외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골절이 났을 때 사용되는 이제 경골 골절용 임플란트. 성형 공법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내용들이 좀 많이 업데이트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다 업데이트를 못하고 작년에 했던 내용들 학회에 좀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희 KCL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데 예전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하고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쳐져서 이제 이름을 너무 길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짧게 KCL이라 하고 뭐 만나 뵙는 분들 뭐 계속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말씀드리는데 한국건설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잘 모르십니다. 계속 만나도.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14개 본부가 있고요. 그래서 55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거의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장비 구축을 지금 현재 각 본부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뭐 생활 쪽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양한 분야의 각 본부별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의료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에 있다가 부산 지원에 있다가 영남 본부가 이제 여기에 대구하고 부산 그리고 포항에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묶어서 이제 영남 본부라고 하고 저번 한 2주 전에 이제 부산에 저희가 있다가 창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기 경남 테크노파크 아실지 모르겠는데 팔룡동에 있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3개 동을 지어서 시험동 2개 하고 그 이제 사무동 1동을 지어서 지금 다 이사를 다 한 상태고 지금 현재 장비 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대부분 연구개발하고 시험검사가 거의 위주고 그 다음 뭐 심사, 인증, 교육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장비를 잠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장비 홍보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아시면 되지 않겠느냐 뭐 소송 강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조 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내년 3월달에 저희가 이제 산업용 단층 촬영기 CT 장비가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장비가 독일 장비인데 한 10억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구축이 되면 4월달부터 이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지역 거점으로 기반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용도는 잘 아시듯이 CT라는 게 안에 단층의 내부 결함을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경량합금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에서도 이제 뭐 경량합금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고 그리고 3D 프린팅 부품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수준이 이제 부가공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트가 좀 단가가 높다 보니까 아직 상용화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3D 프린팅하면 어찌됐든 주조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안에 이제 내부 기공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어떤 기계 부품의 어떤 모듈 그러니까 조립을 했을 때 어떤 검증, 설계 검증 그리고 역설계도 가능하니 사양은 이렇게 됩니다. 최대 사이즈고 최소 해상도가 3미크론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들은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200파이까지 한 방에 뚫어서 내부의 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한번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창원에 이전에 있으니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임플란트 부품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뼈로 다 이루어진 거는 다 아시듯이 골절이 나면 당연히 정형 임플란트를 박아서
나중에 뼈와 뼈는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면부하고 이제 하지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뭐 재작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 피오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안면부는 사이즈가 이렇게 뭐 I 형태, 뭐 커브드, 이제 L자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성형을 하지 않고 그냥 오축 가공기로 가공을 해서 뚫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디지털 티비아 플레이트 라테랄 타입인데 이 경골에, 그러니까 정강이 뼈라고 하죠. 여기 뭐 어떤 교통사고나 낙상이 이루어지면 저 뼈가 부러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플레이트로 박아서 이제 나사로 스크류를 박아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있어야지 이제 같이 치유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빼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성형, 뭐 어떤 공정 설계적인 부분, 그리고 퓨어 티타늄의 어떤 CP2, CP4에 대해서 소재 물성 시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제품이 이제 해외 이제 진모사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서스를 사용합니다. 서스 316. 근데 저희는 이제 퓨어 티타늄을 사용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제 진모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체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양인 체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뼈에 대한 모델링을 이제 저희 CT 촬영돼 있는 거를 가지고 뭐 20대, 30대, 40대 다 다르고 여성도 다르고 남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50개의 뼈의 어떤 설계를 저희가 평균화 기법으로 해서 뼈를 우선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뼈에 부착되는 이 라테랄 타입의 경골 골절용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진모사와 그렇게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형상적인 부분은 비슷하지만 이 각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양인 체형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최종 제품의 형상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께적인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업체에서 좀 뭐 의뢰해서, 그래서 맨 끝단의 부위가 거의 한 5T에서 4T 정도 되고, 여기 한 60mm 부분 끝단의 기역자로 끼는 부분에서 거의 한 2.5T로 이제 낮아지는 그런 두께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 목표는 이 제품을 봤을 때는 뭐 시트 포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스프링 백도 있고 나중에 강도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트 포밍을 하는 게 좀 그렇게 맞지 않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다 단조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열변 성형 공정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해외 선지사는 뭐 서스도 사용하고 티타늄도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CP2하고 CP4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CP2하고 CP4에 대해서 이제 머터리얼에 대해서 원소재 물성 시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온 유동력은 이제 해석에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해석에서 뭐 설계되는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최종 시제품을 제작했고, 최종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C 인정하고 GMP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C각체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포인트 버티컬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CP2는 이제 강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을 하지 못했고, CP4는 강도가 한 1.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P4를 적용해서 이제 시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재에 대해서 기계적 특성하고 고온 유동력을 평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CP2하고 CP4 뭐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뭐 퓨어 티타늄이 이제 그레이드 4까지 이제 퓨어 티타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티타늄의 화학 조성이 90%에서 95%를 이제 퓨어 티타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화학 조성은 이렇게 5개가 이제 화학 조성을 포함되는데, 산소나 O라든지 C 그리고 F의 증가량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5부터는 이제 합금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티타늄 64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레이드 5고, 지금 이거는 이제 순수 티타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2하고 그레이드 4 인발되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상온 인장 실험을 했을 때의 어떤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거의 한 CP4과 CP2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이상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어차피 경도도 당연히 상승을 하고, 근데 그레인 사이즈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 32 미크론 정도 되는데
뭐 좀 더 작다고 해서 강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조되어질 때 원소재가 제조되어질 때 어떤 성형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온 유동력을 이제 이 퓨어 티타늄이 500도 이상에서는 초소성 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각 조건별로 했을 때 거의 500도 이상에서 했을 때 뭐 작아봤자 연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2성에서 700도씨 했을 때 거의 한 260%까지 연신율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소성 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900도씨에서 연신율이 더 좋다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700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2성에서 어찌됐든 가장 연신율이 260%까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압축 실험을 했을 때 600도, 700도 조직을 분석한 결과고요. 압축 실험은 이제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 스트레스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성형 공정하고 금형 설계했던 부분인데요. 원소재 사이즈는 기존에 최종 제품의 형상을 역으로 설계를 했을 때 제품의 단면적을 계산해서 파이 12파이에 270 정도로 해서 원소재를 사이즈를 결정했고 ASM 핸드백에 보면 이제 퓨어 티타늄이 815도에서 900도씨가 이제 단조 레인지 범위입니다. 좀 짧죠. 그렇지만 앞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뭐 600도 이상에서는 성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700도, 800도, 900도로 해서 각각 조건을 해서 해석도 하고 실험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공정 설계는 이제 밴딩, 이 기역자로 꺾이기 때문에 초기에 밴딩을 하고 그 다음 제 브로크 작업에서 이 퍼지게 옵세팅을 하고 그 다음 형상을 잡는 피니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시를 제거하는 트리밍 공정을 해서 공정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했던 결과들을 좀 보면 전체적인 공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초기에 가열 온도는 뭐 700도, 800도, 900도를 했지만 그런 자료들을 다 넣을 수 없어서 900도만 한 거에 대해서만 넣어 보면 이제 플랫한 바 12파이짜리를 가지고 밴딩을 해서 그리고 옵세팅 그리고 피니셔 그리고 최종 트리밍으로 하는 공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해석 조건과 금형 모델링 한 조건들을 보시면 CP4, CP2도 다 해석은 다 해봤는데 어찌됐든 기존에 실험했던 결과와 같이 하중도 CP4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소재의 온도는 900도씨로 정한 이유는 뭐 700도, 800도에서도 하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트리밍 가고 이제 금형이 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900도씨로 머티리얼을 정했고 가열 온도를 그리고 금형 온도는 이제 최대한 높게 실험을 할 때는 이제 토치로 가열해서 최대한 높게 한 350도 정도 저희가 측정했을 때 350도 정도 나왔는데 해석에 적용할 때는 좀 조건을 좀 낮게 잡아서 한 200도씨로 적용을 했습니다. 속도는 기존에 2000톤 프레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열전달 해석을 우선 해봤을 때 실제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와 계산한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 뭐 한 7분 정도 흘렀을 때 한 70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실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한 2분 이내에서 다 하기 때문에 크게 편차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해석적으로 이제 이 파이가 12파이다 보니까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와 중심부 표면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도. 그래서 열전달 해석은 뭐 600도, 700도, 800도, 900도 했을 때 뭐 10초 사이에 10초 한 결과인데요. 10초 동안 열전달 해석을 했을 때 공기 중에 놔둔다는 가정을 했을 때 거의 100도씩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온도를 얼마나 빨리 작업을 하는가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밴딩부터 이제 가열을 해서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밴딩은 그냥 냉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 수가 길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마무리 단조 온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형성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열간으로 초기에 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올해 뭐 좀 모디파이 하고 하면서 이제 냉간으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 퓨어 티타늄 CP4가 가장 취약한 온도 구간이 이제 200도에서 400도 구간이기 때문에
냉간에서 밴딩하는 정도는 이제 냉간에서 해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밴딩했을 때 어떤 온도 분포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이제 기계식 프레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0.1mm, 0.2mm까지 조절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된다. 만약에 좀 더 눌리면 뭐 0.1mm, 2mm에 따라서 이제 포밍이 되고 밴딩이 꺾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공정은 이제 업세팅을 해서 한 두께는 한 4.5mm까지 눌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때의 온도는 한 750도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브로커 작업을 했을 때 한 2100톤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톤 프레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 결과가 조금 약간 튀기는 팁니다. 그렇지만 냉간 1차 공정을 밴딩을 가열을 하지 않고 냉간에서 찍고 그 다음 가열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낮게, 실제로는 좀 낮게 나왔고요, 실험상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도 분포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상공용 피니셔 갔을 때 이제 형상을 이제 성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렇게 금형을 봤을 때도 이제 안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착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수작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잘 찍힐 때는 잘 찍히고, 그렇다고 이제 10개 찍는데 뭐 2개 이상 분량이 난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1개 정도 나는데 그래도 이제 양산에 적용시켰을 때 이거 뭐 연간 레프트 라이트 했을 때 4,000개, 8,000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이 부분을 안착을 잘 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 하기 위해서 핀을 꼽아서 이제 작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제 초기에 이제 트라이아웃 했을 때는 이제 안착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에서도 이제 언필링이 되고 좀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했던 결과들이고, 그 맨 마지막에 트리밍 할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버가 온도에 따라서 뭐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버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900도씨에서 보다 700도가 버가 발생은 좀 적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트리밍 하고 났을 때 해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형상적인 부분들은 거의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라스토 플라스틱으로 푼 게 아니라서 약간의 치수적인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700도 온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했던 결과들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실제 이제 해석했을 때 초기에는 좀 많이 해석 결과도 좀 문제가 되었고, 금형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되었고, 안착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밴딩 부분들도 좀 수정을 했고, 근데 지금 이 제품, 최종 제품의 형상을 보더라도 이제 혈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 이제 홈들이 다 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뒤후공정을 좀 더 만들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인증을 다 받은 상태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사님 CT 장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박사님 오신다고 제가 네, 준비했어요. 사실 네. 오늘 그 광고 하러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발표 내용이 한 네. 10분의 1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CT 장비가 국내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장비가 가장 큰 장비고, 네. 근데 뭐 솔리드의 철개는 뚫을 수 있는 양이 좀 적거든요. 근데 뭐 좀 얇은 제품들, 그리고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200파 이상까지 뚫어서 내부적으로 치수적인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카이도 3D 프린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얇게 뭐 1T, 2T 정도 되는 수준의 뭐 인코넬을 적용해서 티타늄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곡률이 있다 보니까 접촉 시 3차원 측정으로 측정이 안 되니 CT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도 뭐 그런 쪽이 있다면 저희 쪽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꼭 저희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내에 있는 것들은 해보니까 스트린 이제 베스티가 높고. 네, 맞습니다. 0.7T를 저희가 가서 이제 저희도 대재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파워가 약하다 그래갖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비를 보면 이 마이크로 포커스가 300 kV 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대 출력이 225kV입니다. 마이크로 포커스로 봤을 때. 근데 지금 1T, 2T 정도 되는 거는 솔직히 스틸계라면 1T 정도는 뚫어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1T 정도는 뚫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뭐 200파이까지도 뚫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덴시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예.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걸로 첫 번째 오후 세션 첫 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